10시 정각. 정희는 시계를 보지 않았는데도 몸이 먼저 그 시간을 알았다. 복도 바닥의 광택이 아침보다 더 또렷해 보이는 순간이 있다. 사람들이 한꺼번에 숨을 참고 나도 따라 숨을 참고 있는 순간. 정희는 한국병원 건물 안 한쪽 벽에 붙어 있는 의자에 앉아 있었다. 앉아 있는데도 허벅지에 힘이 들어갔다. 바쁘게 지나가는 발소리, 종이가 스치는 소리, 누군가 이름을 부르는 소리. 정희는 그 소리들이 자기 쪽으로 오지 않기를 바랐다. 그런데 또 자기 이름이 불리지 않으면 영원히 여기서 끝나지 않을 것 같았다. 정희는 가방 속에서 휴대폰을 꺼냈다. 예약 문자. 그 짧은 문장을 다시 확인하려고 했다. 손가락이 화면을 켰는데 배터리 표시가 눈에 들어왔다. 정희는 그 숫자를 보고 순간 입술이 굳었다. 얼마 남지 않았다. 정희는 무심코 충전기를 찾는 사람처럼 가방을 뒤적였다. 충전기는 없다. 당연했다. 정희는 원래 이런 걸 꼼꼼히 챙기는 사람이 아니다. 아니, 정확히는 평소에는 꼼꼼하다. 그런데 자기 일에서는 이상하게 빈틈이 생긴다. 누구 밥은 챙겨도 자기 배터리는 챙기지 못한다. 정희는 휴대폰을 껐다 켰다. 배터리 숫자가 늘어나지는 않았다. 늘어나면 세상도 좀 쉬웠을 텐데. 정희는 휴대폰을 다시 가방에 넣고 한번 심호흡을 했다. 숨이 깊게 들어가면 마음도 같이 들어갈 줄 알았다. 그런데 마음은 들어가지 않았다. 마음은 늘 밖에서 서성거렸다. 정희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앉아있으면 몸이 더 굳을 것 같았다. 정희는 복도를 따라 조심스럽게 걸었다. 복도 끝에 센터 데스크가 보였다. 정희는 그 데스크 앞에서 한번 멈췄다. 멈춘 건 다리 때문이 아니라 목 때문이었다. 목이 먼저 굳어버리면 안녕하세요 같은 말도 조금 더 어렵다. 정희는 입술을 풀고 작게 말했다. 저 예약이 있어서요. 직원은 컴퓨터 화면을 보며 정희를 올려다봤다. 성함이요? 정희는 이름을 말했다. 이름을 말하는 건 쉬웠다. 이름은 정희가 평생 불려온 것이라서. 직원은 몇 번 키보드를 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네, 확인됐고요. 오늘 예약하신 검사 진행할게요. 그 말은 담담했다. 담담해서 정희는 더 불안했다. 정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가방을 열었다. 예약 문자를 보여드려야 하나요? 직원은 괜찮아요 라고 말했지만 정희는 이미 휴대폰을 꺼내고 있었다. 꺼낸 순간 배터리 숫자가 다시 눈에 박혔다. 정희는 화면을 더 밝히지 않으려고 손바닥으로 빛을 가렸다. 직원은 정희의 손을 보더니 말했다. 신분증 있으세요? 정희는 네 라고 하고 지갑을 꺼냈다. 지갑 속에서 카드를 꺼내는 손이 조금 느렸다. 정희는 카드가 어디에 있는지 알고 있는데도 손끝이 말을 듣지 않았다. 정희는 그게 자기 몸이 겁먹었다는 신호라는 걸 알 것 같았다. 정희는 겨우 신분증을 꺼내 내밀었다. 직원은 확인하고 몇 장의 종이를 내밀었다. 여기 동의서랑 확인서요. 작성 부탁드릴게요. 정희는 종이를 받아들었다. 종이는 가볍고 글자는 많았다. 정희는 종이를 읽으려다 첫 줄에서 멈췄다. 이런 문장들은 늘 비슷해서 눈이 미끄러진다. 정희는 숨을 한 번 들이마시고 글자를 다시 붙잡았다. 그때 직원이 아주 자연스럽게 한마디를 더했다. 보호자 연락처도 적어주세요. 정희는 펜을 쥔 채 멈췄다. 보호자, 연락처. 정희는 그 단어를 머릿속에서 2번 읽었다. 직원은 아무렇지 않게 덧붙였다. 혹시 연락 가능한 분 번호요. 검사 진행 중에 필요할 수도 있어서요. 필요할 수도.
그 말이 정희의 손목을 다시 잡아당겼다. 정희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냥 번호만 적으면 되나요? 직원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번호 적어주시면 돼요. 번호. 그럼 그냥 적으면 된다. 정희는 그렇게 생각하려고 했지만 손끝은 움직이지 않았다. 정희는 펜을 들고 빈칸을 내려다봤다. 그 칸은 어떤 때는 아주 작은데 어떤 때는 세상에서 제일 넓다. 정희는 아들 얼굴을 떠올렸다. 아들은 지금 일하고 있을 것이다. 아들은 바쁠 것이다. 아들은 괜찮다고 말할 것이다. 그리고 그 괜찮다는 말이 정희를 더 미안하게 만들 것이다. 정희는 빈칸 앞에서 펜끝을 떨었다. 직원은 정희를 재촉하지 않았다. 재촉하지 않는데 정희는 더 재촉당하는 기분이 들었다. 정희는 숨을 삼켰다. 정희는 결국 말했다. 잠깐만요. 그 말은 작았지만 정희에게는 오늘 첫 번째 행동이었다. 정희는 데스크 옆으로 한 발 물러나 휴대폰을 켰다. 배터리 숫자. 정희는 그 숫자를 더 보지 않으려고 눈을 다른 데로 옮겼다. 연락처. 아들. 정희는 아들을 눌렀다. 전화 버튼에 손가락이 갔다가 멈췄다. 전화는 말을 해야 한다. 정희는 아직 말을 할 준비가 없다. 정희는 손가락을 옆으로 옮겨 문자창을 열었다. 문자창은 조용하다. 문자창은 내가 쓰는 만큼만 존재한다. 정희는 그 조용함이 좋았다. 정희는 천천히 글자를 입력했다. 오늘 예약해둔 검사 받으러 왔어. 보호자 연락처에 내 번호 적었어. 정희는 문장을 다 쓰고 한 번 더 읽었다. 병원이라는 단어가 혹시라도 아들을 놀라게 할까봐 정희는 앞 문장을 다시 읽었다. 예약해둔 검사. 예약. 정희는 예약이라는 단어에 기대고 있었다. 예약이면 예정된 일이다. 예정된 일이면 큰일은 아니다. 정희는 그렇게 믿고 싶었다. 정희는 전송을 눌렀다. 전송됨. 그 글자를 보는 순간 정희는 이상하게 가슴이 내려앉았다. 말을 한 것도 아닌데 말을 시작해버린 느낌. 정희는 휴대폰을 쥔 채 잠깐 눈을 감았다. 눈을 감으면 세상이 잠깐 멈출까봐. 세상은 멈추지 않았다. 정희는 눈을 뜨고 다시 데스크 쪽으로 걸어갔다. 펜을 잡고 보호자 연락처 칸에 아들 번호를 적었다. 번호를 적는 건 원래 쉬운 일인데 오늘은 손가락 끝이 진득하게 무거웠다. 정희는 마지막 숫자를 쓰고 펜을 내려놓았다. 직원은 종이를 받아 확인했다. 네, 감사합니다. 정희는 네, 라고 대답했다. 정희의 네는 늘 이렇다. 짧고 무난하고 아무것도 말하지 않는 네. 직원은 정희에게 안내했다. 저쪽 대기의자에서 잠시 기다리셨다가 이름 부르면 들어가시면 돼요. 정희는 고개를 끄덕이고 대기의자 쪽으로 갔다. 앉자마자 정희는 휴대폰을 다시 봤다. 답장이 오면 심장이 더 빨리 뛸 것 같았다. 답장이 안 오면 그것도 불안할 것 같았다. 정희는 휴대폰을 켰다. 아들 답장은 아직 없었다. 정희는 휴대폰을 끄지 못하고 화면을 잠깐 더 바라봤다. 가끔은 기다리는 게 검사보다 더 어렵다. 정희는 손바닥을 쥐었다 폈다. 손끝이 차가웠다. 정희는 속으로 말했다. 별일 아닐 수도. 그 문장을 끝까지 말하지 못했다. 정희는 그 말을 하면 자기 자신에게 거짓말하는 기분이 들었다. 정희는 대신 다른 문장을 골랐다. 오늘은 그냥 하자. 그 문장은 거짓말이 아니었다. 정희는 고개를 조금 끄덕였다. 그때
복도 저편에서 누군가 이름을 불렀다. 정희의 이름이었다. 정희는 일어섰다. 일어서는 순간 무릎이 살짝 굳었다. 정희는 굳은 무릎을 억지로 부드럽게 펴며 걸었다. 문 앞에 서자 안쪽에서 들어오세요 라는 말이 들렸다. 정희는 문을 열고 들어갔다. 실내는 너무 밝지도 너무 어둡지도 않았다. 그게 오히려 더 현실적이었다. 정희는 안내를 받고 자리에 앉았다가 또 일어났다. 뭔가를 내려놓고 또 들었다. 그 사이사이 정희는 자기 숨소리를 들었다. 숨이 오늘따라 조금 크게 들렸다. 정희는 그 숨이 자기만 들리길 바랐다. 정희는 안내를 따라 필요한 대로 움직였다. 짧은 설명, 짧은 확인, 짧은 기다림. 정희는 네를 몇 번이나 말했다. 정희는 네를 말할 때마다 조금씩 더 조용해졌다. 조용해지면 생각이 커진다. 생각이 커지면 시간이 느려진다. 정희는 느려지는 시간을 잡아당기지 않으려고 눈을 한 곳에 고정했다. 벽에 작은 표지, 손잡이, 바닥에 선. 사소한 것들을 붙잡으면 큰 생각이 덜 커질 것 같아서. 검사가 진행되는 동안 정희는 몇 번이나 휴대폰을 떠올렸다. 밖에 둔 휴대폰. 아들이 받을까? 병원에서 전화가 갈까? 정희는 그 가능성들 속에서 자기 마음을 정리하려 했지만 정리되는 건 하나도 없었다. 모든 게 그냥 떠 있었다. 떠 있는 마음은 가볍지 않았다. 검사가 끝나고 정희는 다시 복도로 나왔다. 복도 공기가 아까보다 차갑게 느껴졌다. 정희는 안내받은 대기 의자에 앉았다. 앉자마자 휴대폰을 켰다. 답장이 와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좋겠다는 마음이 어쩐지 부끄러웠다. 정희는 답장을 확인했다. 아들이 짧게 보냈다. 네, 엄마. 전화 오면 받을게요. 딱 그 정도. 정희는 그 문장을 보고 이상하게 마음이 풀렸다. 풀리는 마음이 눈물이 아니라 숨으로 나왔다. 정희는 조용히 숨을 내쉬었다. 그 숨이 누구에게도 들리지 않게 짧게. 정희는 휴대폰을 가방에 넣었다. 아들이 받겠다고 했으니 정희는 지금 할 일을 하나 끝낸 셈이었다. 정희는 그 사실이 고마우면서도 이상했다. 받겠다는 말 하나가 정희에게는 기댈 곳이 되는 게. 정희는 고개를 들었다. 복도 끝에서 직원이 걸어오는 모습이 보였다. 정희는 자기 이름이 불릴까봐 또 숨을 참았다. 정희는 속으로 생각했다. 아직은 말하지 않았어. 정희는 정말로 말하지 않았다. 경명을 말하지 않았고, 두려움을 말하지 않았고, 확신을 말하지 않았다. 정희는 다만 번호를 적었고, 문자를 보냈고, 받아줘 라고 부탁했다. 정희는 그 정도가 자기에게는 오늘의 최대치라는 걸 알았다. 그때 직원이 멈춰서서 말했다. 정희님, 잠시만요. 정희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직원은 종이를 한 장 내밀었다. 추가로 확인할 부분이 있어서요. 이것만 작성 부탁드릴게요. 정희는 종이를 받아들었다. 그 종이 위에도 다시 한번 보호자 연락처 칸이 보였다. 정희는 그 칸을 보며 순간 웃음이 나올 뻔했다. 웃을 일이 아닌데 사람은 가끔 웃음으로 버틴다. 정희는 펜을 들었다. 그리고 잠깐 멈췄다. 정희는 자기 손끝이 아까보다 덜 떨리는 걸 느꼈다. 정희는 천천히 아들 번호를 다시 적었다. 적으면서 정희는 생각했다. 이건 말이 아니라 큰 적이야. 정희는 아직 말하지 않았지만 이미 흔적을 남겼다. 경원은 정희의 마음보다 먼저 사람의 번호를 요구했고, 정희는 그 요구에 처음으로 응했다. 정희는 펜을 내려놓고 종이를 건넸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속으로 말했다. 이제는 돌아갈 수가 없겠지. 그 말이 약속처럼 들리지 않았다. 정희에게는 조용한 통보처럼 들렸다.